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2주차 해설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요 문제 옆에 별 표시된 문제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별 표시된 문제는 약간 수준이 더 있는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좁은데 사실 조그만 학원의 독서실로 쓰던 걸 비우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방음이 안 돼서 좀 울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휴대폰으로 바로 찍으니까 소리도 좀 약하고 크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옆방이 독서실이에요. 부천 박물관 학원에. 그래서 막 크게 막 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차츰 개선하려고 하니까 해설을 보다가 소리 나든가 이게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어쨌든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렇게 잘 들리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매주 주말마다 20문제 푸는 거 정말 흐트러 보지 마시라는 거. 정말 이게 6개월 동안만 꾸준히 따라하면 진짜 공법 점수 잘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 수준이 점점 달라질 거고요. 자, 이런 문제가 용도 지역별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이런 거 정말 틀리면 안 돼요. 쉬운 거 보편 타당한 걸 잘 맞히고 어려운 거 틀리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시험이거든요. 가로수에 들어갈 용어가 이렇게 된 것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1종, 2종, 3종, 저, 중, 고, 중고층 3종 일반 주거. 그다음 공업 지역 중에 전용 일반 중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필요하다. 일반 공업. 그 다음에 녹지원 확보 등등등 위해서 쭉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제한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여러분요, 교에서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녹지 중에 보존, 생산, 자연 녹지 중에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하다. 자연 녹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정말 준원 문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는 쉬운데 제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용도 지역을 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용도 지역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요. 그 다음에 얘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입으로 떠들고 손으로 써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국토 전체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넷 중에 하나로 구분돼서 중복되지 않게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도관, 농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듣는 거하고 내가 입으로 떠드는 건 달라요. 입으로 떠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이 개념도 물어보고 하니까 당연히 인구 산업이 밀집돼 있다. 그러면 도시적 될 것이고 도시적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리지역 되고 농림지역은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당연히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들어갔으니까 농지법상 여기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이거 단어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비농업진흥지역 둘 중에 하나거든. 임야는 보전산지, 준보전.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농지나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림이라면 농림지역 되는 거예요.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안 된 농지,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문 나오냐면 관리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나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얘는 농림지역으로 바뀌고 관리지역의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의 개념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 상수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이런 걸 국가가 만들어서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몇 층으로 어떻게 지어라라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 그래서 머릿속에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요 4개.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을 도시적 지정했죠. 그럼 도시적 안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딱 놔둬. 주상공록. 그래서 주상공록. 그러면 여러분요. 특정 지역이 보전 녹지로 묶였다는 것은 그 전에 도시지역 지정이 먼저 됐다는 얘기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은 너무 쉬워서 말이 안 되게 쉬운 거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보잖아. 전용주거는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자동으로 톡톡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이런 거 만드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주거 요 개념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전형 주거 지역은 양보,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이다. 자, 단독, 공동,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이 공통분모잖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단독, 공동. 이건 편리하게 새로 조성한다고 편리하게 조성한다. 저중고, 저층은 4층이라는 말하거든. 중층, 중고층. 그러니까 전용 두 개, 일반 세 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용 두 개, 요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 주거 기능 위주로 지원을 하는 일부 상업이나 업무 기능, 그러니까 주거용 시설도 짓지만 상업용, 업무용 시설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준주거 지역이에요. 이 주거 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죠. 그래서 전용, 일반, 준, 전일, 준, 1종, 2종, 1, 2, 3 해서 얘들을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 개념을 묻는 문제 나오면 틀렸다. 정말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 높은 것, 이상한 거 풀려 하지 마시고 정말 쉬운 것부터 이런 것들을 안 틀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학교 1학년 유건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 근린상업지역. 당연히 얘가 제일 쉬운데 자 보세요.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위해서 일반 상업이잖아요. 도시내 지역은 유통 기능 정진, 유통 상업이 유통 들어가잖아. 근린지역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업지역 개념은 너무 쉽죠. 그래서 도심 무도시화 시킨다. 중심상업. 자, 상업지역은 종류가 몇 개냐? 4개. 중학교 1학년 유건이. 그래서 4개 다 해서 개념.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유건이에요. 라고 해요. 얘는 크지도 않아요. 25년째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4개. 그럼 여러분들 참 이걸 하면서 자동으로 건폐율 용적률도 같이 기억나야 돼요. 뭐 앞에 나온 걸 한번 다시 가보면 건폐율 전용은 둘 다 50% 최대치, 일반은 60%인데 3종만 50%, 준주거 70, 준칠이, 용적률도 당연히 100, 150, 200, 250, 300, 500. 그래서 주거지역에 전용이 2개, 일반이 3개니까 용적률 외울 때 건폐율은 너무 쉬우니까요. 2개, 3개니까 그냥 출발 100, 여기서부터 50씩 더해줘요. 100, 150, 200, 250, 300, 3종. 5개 했으니까 기념으로 준주고 500. 이렇게 요 2개. 100, 150,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준주고 500. 금방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9887, 90%, 80%, 80%, 70, 9887 높은 수수니까 용적률 1500, 200씩 까 1500, 1300, 1100, 900, 200씩 까면 돼요. 중학교 1학년 6원 이렇게 해서 얘도 외울 겁니다. 자, 공업지역은 3개 중에 777, 70, 70, 70 용적률은 300, 50씩 더해 350, 400 제일 좋은 땅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중화공업이나 공해성공업을 수행한다 전형이지.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환경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공장 짓게 하는 거예요. 일반 공업. 그 다음에 준자 들어가잖아. 준자. 그러면 경공업 그 밖에 쭉 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해.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도 짓지만 상업용 주거용 건물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이잖아요. 왜 용적률이 400이잖아. 400. 전일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녹지는 보생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규제가 제일 세죠. 제일 약하고. 그래서 개념은 도시의 자연환경. 자, 여러분 도시 지역 안에 빼어난 자연환경. 자, 끝말잇기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존한다. 당연히 보존 녹지를 묶어야지. 건폐율은 다 둘둘둘 20, 20, 20. 용적률은 800, 100, 80%, 100%, 100%. 그러니까 용적률 제일 낮잖아요. 보생자 800, 100. 생산 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 못하게 하는 게 생산 녹지. 요 자연 녹지가 녹지 공간으로 보존하지만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제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을 그냥 들을 때는 저 사람 별거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머릿속에 집어넣고 떠들으려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쭉쭉 입으로 떠들어 보면 정말 효과가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신선 보생자 이 보약 한 제 먹고 120년 산 사람이 120년 100살 사는데 100살.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다시 보존관리 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미처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세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분하지 못했을 때는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0% 80%. 관리지역인데 세분을 못해서 그러면 제일 센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제일 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제일 좋은 땅에 용도가 도시지역의 땅이 모자라서 관리지역을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계획관리지역을 제일 먼저 바꿔요. 그 다음에 보존관리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좀 곤란한 곳,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곳 생산관리. 그러니까 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유사하게, 얘는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얘는 도시로 용도가 바뀔 곳 이렇게.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 제일 좋은 땅이 계획관리. 나중에 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도 할 수 있거든. 아주 얘가 등장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문제 아까 다 했으니까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은 세분하고요.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나간 거 오른쪽에 딱 정리를 해놓고 이런 용도지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까요? 그러면 이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전용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편리하게 아니지. 중청 이종 일반 주거. 도심 부도시만 시킨다.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건 섞여 있네요. 자, 공유수 매립구 이게 둘 이상 용도적 걸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요 바다는 전자칠판이라 천천히 써야 돼요. 바다는 용도지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바다를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매립을. 그러면 얘 용도지역 지정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 매립하는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하고 동일하다면 얘는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시만 하면 돼요. 근데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 지역과 같은 용도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지역 지정했는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세분을 못했다면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입으로 떠들어 보는 거예요.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그게 눈으로 10번보다 훨 낫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다 자연스럽게 찾아야 되죠. 자, 그 다음 또 용도적 지정 다르지 못한 것은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거 왜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국가가 뭐 건폐율 등을 제한하려고 쭉 해놓고 서로 자 이거는 개념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는 거 꼭 알아놓고 바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국의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 이관 결정 절차 없이 매립의 중간인가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되어 본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체 없이 고시는 해줘야 되겠죠. 고시는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면 전부 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보는데 주의할 점은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구역은 제외되고 요것도 읽어놓으셔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얘는 얘가 이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단 말이지. 나중에 얘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얘는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요. 용도지역이 농지법 적용하려고. 그래서 뭐 고시하는 바에 따라 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 산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해서 나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지금 제가 이걸 라이브로 현장 강의를 하면 막 세게 막 하겠는데 그렇게 참 못하는 것.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그 부분 용도가 바뀌어요. 관리지역 안에 농지 여기에 나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이 비금치 부분은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저절로 용도 바뀐다는 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건 보전산지 지정했을 때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하면
얘는 저절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은 꼭 주의할 점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란 말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도 명심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관리지역 안에 이렇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때부터 뭘로 됐다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의 산이란 얘기지. 임야. 여러분 제가 참고로 전국의 산은 보전산지가 있고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나눠져요. 보전산지가 규제가 세지. 이 보전산지는 또 공익용 산지로 나눠지고 임업용 산지로 또 나눠지거든. 지거시가 임업용. 그러면 보전산지 중에서도 임업용 산지가 좀 나아요. 규제가 약해. 그래서 보전산지도 공익용이냐 임업용이냐 나눠지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관리지역 안에 산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지역 안에. 나중에 얘를 보전산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얘를 임업용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할까 아니면 공익적으로 보전만 할까에 따라 고시를 달리하거든. 그래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얘가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관리지역 안에서. 그래서 이걸 서로 바꿔서 내기도 하지. 꼭 여러분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 이건 뭐 워낙 쉬운 얘기니까. 자, 생산녹지.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하다. 제한적 개발 스승과 제자 이렇게 자연녹지. 얘는 이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시킨다.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한 녹지는 자연녹지. 녹지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여러분 자연녹지입니다. 돈 생기면 땅 사놓으세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이렇게 이게 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3번도 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3번도 있죠. 별 이렇게 이게 별 표시가 된 건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별 표시된 것은 수준 높은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리냐 하면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서 풀려 나가면 여러분 매주 주는 문제 정말 차곡차곡 모아 놓으셔야 돼요. 관리지역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정말 고르고 섞었죠. 여러분 전체적인 걸 모르면 이 문제 풀기 힘들어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뭐 조수류가 서식하고 있다. 세조 들지는 숫자 우량농지 등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럼 3년 내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이것도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이하,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든요. 따라서 틀린 건 2번이네요. 이 보존관리지역 적용하니까. 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만 짓는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관리지역은 아파트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하면 거층수 이하로 하고. 자, 아까 얘기한 거.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을 때 나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얘는 저절로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요. 꼭 기억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별이 달린 이유를 알겠죠. 이런 문제 여러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려면 개발행 허가 제한, 지구단위 계획 다 떠올라야 되죠.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9월달쯤 되면 이제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너무 다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하이 레벨 괜찮은 수준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별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 지금 뭐냐? 여러분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잖아요. 얘가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여기는 전혀 아파트 못 짓는다는 거 도시 외 지역은 알아놓고요. 녹지지역도 보생자 아파트 못 지어요.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만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에는요, 여러분 유통상업에서는 아파트 못 지어요. 나머지는 뭐 지을 수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은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일종 빼고 다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 없냐는 이 문제는 간평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제일 문제니까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 일정 전용, 일정 일반 이건 안 되죠. 4층밖에 못 지으니까. 교통사고가 안 돼요. 이건 되죠. 공업지역 중엔 준공업만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나오는 게 용도집별 건폐율 용적률 문제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폐율 최대 한도가 큰 지역부터 나야겠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몇 프로 안 외워도 다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여러분 보세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 상업지역이 제일 높잖아요. 중학교 1학년 유건희 순서. 그럼 이 중에 최대 한도가 용적률 마찬가지 큰 용도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보니까 상업지역이 없어.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그 다음에 전용이 1종, 2종, 1, 2, 3. 1종 전용 50%. 자, 2종 60%. 3종이 50이죠. 공업은 다 70%. 공업은 70%. 녹지 정부 20%. 요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얘가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건폐율 뭐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건폐율은 건축 면적의 건자고 폐자가 은폐를 한다, 덮는다는 거거든. 대지 면적, 땅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이건 그러면 안 되거든 사실은.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고 건물을 짓는데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외벽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자, 50평, 30평, 20평이다. 얘는 이 3층짜리 건축물이 바닥 면적이 3개가 나와요. 1층 바닥, 2층, 3층 바닥이니까. 그런데 건축 면적은 무조건 하나만 나오거든. 위에서 수평 투영한 면적.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설정 한번 지우고 이게 전자철과 비싼 거라 지우개 기능도 있어요. 자, 다시 이제 펜으로 가서 자, 얘 한번 볼게요. 펜으로. 자, 건물 짓습니다. 자, 1층, 2층, 3층 위로 갈수록 커져요. 자, 이럴 때도 보세요. 자, 1층, 2층, 3층 바닥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평, 30평, 50평. 그러면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대지 면적의 어디에 바닥 면적인지 논란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바닥 면적은 3개지만 건축 면적은 무조건 1개만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거든. 따라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이게 혹시 바닥 면적이면 여기다 다폐율이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이거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건축 면적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구하냐?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거든. 건축물 외벽이 있잖아. 외벽이 중심선이란 말이야. 여기 이제 외벽의 내부선이고 중심선이고 외부선이거든. 따라서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고 내부 면적은 주택법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대지가 100제곱미터인데 최대 20제곱미터를 지었다. 80이 남겨진 거잖아. 80제곱미터.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20%를 차지한다. 이게 건폐율 20%예요. 그럼 얘는 40% 차지했죠. 40% 최대치. 얘는 80% 차지했죠. 건폐율 80%라는 얘기죠. 건폐율은 평면적 건축물의 크기만 규제하지 입체적 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용적률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용적률이 나오는데 용적률은 이 용자에다가 이 적자가요. 이게 퇴적을 한다 해서 위로 전자칠판이라 그런데 쌓는다는 얘기거든. 용자가 담을 용자고요. 담을 용자. 담는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건축물이 연면적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연면적의 개념의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을 제외한다는 거, 특히 지하층.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자,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땅에 50짜리 2층을 지었으니까 자,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100평이잖아요. 자, 연면적은 대지 면적만큼 지었으니까 용적률은 100% 적용했다. 그럼 얘는 50평짜리로 4층을 지었으니까 대지가 100인데 연면적 200을 지은 거니까 2배니까 200%. 그러니까 이제 대지가 100인데 아니 자, 용적률이 얼마냐 할 때 대지가 100인데 연면적 200을 지었다. 그럼 100분의 200이니까 1분의 2인데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100해서 퍼센티지로 해서 200% 이렇게 만들어. 2배란 얘기예요. 대지의 연면적, 대지의 차지하는 연면적이 2배. 얘는 10점으로 줬으면 5배란 얘기지. 500%. 이게 용적률. 그러니까 여러분 용적률은 전체 총량을 규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건폐율은 아무리 건폐율이 높아도 90% 넘을 수 없거든. 남의 땅을 지을 수 없으니까 용적률은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러한 용적률 건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시행령에 있다는 이걸 물어보는 거. 그래서 뭐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상업지역 상업지역 중학교 1학년 유건이 9887 1500 1300 1100 900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이렇게 조례가 정하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쭉 봤더니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상업지역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업지역이 만약에 상업지역 두 개가 지문 속에 있다. 중학교 1학년 유건이 아니면 그 순서예요. 이거 완전히 누가 이걸 뭐 70%, 뭐 20%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중에 상업지역이 들어가면 걔가 넘버원. 자, 얘는 이제 특례. 이제 여기까지 외우면 우리가 공법이 이제 드디어 한 77.5나 80점 레벨로 가는데 아직은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풀어보는 거예요. 건폐율 특례거든요. 틀린 거 골라봐라. 농공단지 농칠이 70%거든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락지구를 지정하면 도시지역 외에서 60%까지 원래 20%밖에 안 되잖아요. 개발지능지구 이게 참 중요한데 도시지역 외에서 개발지능지구 지정하면 20%가 아니고 40%. 자연녹지는 20%가 아니고 30%, 10%더 주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단장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 20%라도 40%. 자연공원 60%. 그래서 60% 적용하는 게 자연공원하고 취락지구거든. 그래서 공원에 취락이 있다. 60%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개발수산 내굴자 40%. 농공단지 70, 농칠이. 국가산업단 80. 그러니까 얘는 제가 나중에 여름철 이후에 반복을 대개 할 때 그때 외워지니까 지금은 이제 참고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이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컨디션 좋다 그러면 외워도 괜찮은데 지금 당장 안 외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니까 객관식 문제 풀 때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일 거 아니에요. 상업지역이 제일 높은데 상업지역 앞에 상업지역 아닌 게 들어앉아 있으면 안 봐도 틀렸죠. 그러니까 이걸 몇 프로라고 풀지 마시고 이거 걸린 상업이잖아요. 근데 앞에 준주구가 있잖아. 상업지역이 아니고 그럼 이거는 몇 프로 무슨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이니까 그 상업지역 아닌 게 있잖아. 틀렸죠. 그 다음에 유통상업인데 월시구 그게 맞네.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다음에는 준주거가 제일 높아요. 준주거 앞에 또 상업도 아닌 게 또 앉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상업 안에 애들 앉아있고 그러니까 뭐 대충 보니까 3분이 맞네요. 여러분 머릿속에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것은 경험이 없는 수험생들은 당황하게 시간 많이 잡아먹으라고 내는 거거든. 근데 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것보다 낮은 순 나오면 제일 높은 게 중학교 1학년 유건이잖아요. 상업지역 앞에 상업지역 아닌 게 누가 있다. 안 봐도 틀렸으니까. 그 다음 상업지역 이 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순서 대로하면 되고 상업지역 다음은 준주거가 제일 높거든. 준주거 지역인데 준주거 앞에 딴 게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낮은 것보다 높은 순으로. 그럼 상업지역 뒤에 상업지역 아닌 게 앉아있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풀면 금방 푸는 거예요. 금방. 이런 거 나타나더라도 몇 프로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정답 나오잖아요. 자, 문제 푸는 요령 아시겠습니까? 외워서 푸는 건 기본이지만 한 단계 높아지면요. 이렇게 스킬이 확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40이고 지하 2층으로 이게 대지가 100인데 자 건물 짓는 거 이렇게 지하 2층이네. 40짜리 지하 2층 지상 6층을 지었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6층을 지었다. 바닥면 40짜리요. 자 그러면 용적률 얼마냐? 뭐 다른 조건 고려하지 말고 지하층은 용적률 빠지니까
그리고 68에 48. 대지에 480 64 24 40을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240을 지은 거잖아요. 2.4배까지 지었네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지하층은 용적률에서 빠진다는 걸 알고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40짜리 6층을 지었으니까 240을 지었네요. 대지에 2.4배. 이런 건 뭐 간단하게 푸는 거죠. 그 다음 행위자는 특례인데 이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별을 그렇죠 별이 있어야 돼. 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PPT 별을 한 개씩만 달았네요. 이건 이제 정말 나중에 여름 지나고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도시 지역에서는요 농지 거래할 때 농취증 안 내요. 농지취득 자격증 알잖아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안 내는데 단 녹지증은 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농지를 사고 팔고 할 때 농사 안 지어도 돼요. 농업인 아니어도 돼. 따라서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은 절대로 농취증 안 내지만 녹취증은 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농취증 안 낸다. 단 녹취증은 낸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농지 매매 거래 시에 농취증 안 낸다라고 이렇게 100% 이렇게 틀려요. 안 내는 게 원칙인데 녹취증은 내야 돼요. 녹지지역에서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냥 제가 설명 하려고 해요.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건축 제한 등을 지정할 때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이 자주 나오죠. 뭐 이건 아까 다 얘기했고요. 관리지역 안에 농공단지 묶이면 농공단지는 산계법 적용한다는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산업, 입지 및 개발을 하는 그 다음에 용도가 아예 지정 안 됐다.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자 예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농공단지가 묶였다. 그러면 얘가 용도지역 뭐라도 무조건 산계법 적용. 자, 외우셔야 돼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계법. 자, 농림지역 중에 농림지역인데 여기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농지법 적용해요. 보전산지 지정했다. 그럼 산지관리법 적용을 합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용도지역 미지정,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용도가 없는 곳에 건물 지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다음 도시적 지정했는데 세부 못했다. 관리적 지정했는데 세부 못했다. 보전 녹지지역,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건 정말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접도구역. 여러분 접도구역이라는 게 뭐 사실 시험에 얘는 나온 적은 없는데 그 도로가 확장될 때를 대비해서 도로로부터 경계로 한 20m 폭을 2, 3km 정도 접도구역 지정하면 도로관리청 허가 안 받으면 건물 못 지어요. 이 접도구역이 도시지역에는 없는 이유가 도시지역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관리지역 이런 데나 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취증을 적용 안 합니다. 농취증 도시지역에서는. 다만 여기 나오잖아요.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녹지지역에서는 농지 거래할 때 농취증 내야 되거든요. 단 이때도 농지 사는 이유가 도로 같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할 목적일 때는 안 내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당장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 놓으시고 이렇게. 자, 그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을 한 2번 냈는데 이런 문제 주의해야 될 점은 조례로 정한 사항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먼저 볼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어떤 걸 지을 수 있냐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요 두 가지 농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는 시행령 71조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어디라도 다 허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조례는 고려하지 않고 조례는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얘는 고려하지 말고 얘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내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물어보면 너무 방대하면 안 되니까 조례로 정한 것은 제외하고 하니까 농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둘 중에 하나 찾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한민국 어디라도 이 두 개는 건축 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요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로 허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여기까지는 아직 다 안 해도 되니까. 다음 문제가
용도 지구 문제인데 지금 여기 여러분 좀 위에 지나간 13문제가 수준 만만치 않죠. 몇 개 빼고는 그런 것들이 막 마음대로 컨트롤 돼야 돼요. 이거는 별이 그려져 있어요. 별은 내 가슴에 이 별 그린 게 앞으로 이제 3회 3주짜리 뭐 별들이 나올 겁니다. 그 별들은 정말 파고 들어가서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용도 지구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대도시 시급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주 개념 맞고 자, 이 지문 요거 주의해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우리가 배우는 것 9개 그 외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우리가 배우는 용도지구 경고, 방방, 보취, 개특, 복합 9개를 배울 거거든요. 그 외의 우리가 뭐 안 배우는 모르는 용도지구를 새로 신설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없다 이렇게 내거든. 객관식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취락지구가 자연취락,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 취락지구 참 중요하잖아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녹지나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 따라서 틀린 게 4번인데 여러분 이게 여기가 만약에 자연취락지구를 여기다 지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럼 건폐율이 다 20%밖에 안 되는데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이 무려 60%까지 조례로 허용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인데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된 땅이다. 대출 받아서라도 땅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대박인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이거 취락지구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별 행위지 않은 다 기본적으로 조례로 규제합니다. 자, 이런 시험에 나온 건데 내주면 대박 아닙니까? 이 세상이 밝아 보이죠. 딱 봐도 뭐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 청소년 위해서도 같은 입지를 제한한다, 못 찍게 하겠다는 얘기거든.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특정 용도 건물 못 짓게 제한하는 것,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내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용도지구 9개를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게 용도지구별 개념. 틀린 것은 뭐 쭉 한번 보시면 방제지구가 시가지방제가 있고 자연방제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가지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재해를 예방하자. 건축물 인구가 많은 곳이지요. 그러면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의 건축 제한을 통해서 뭐 해가지고 토지용도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 나오면 시가지가 아니죠. 자연방제.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공부만 해도 다 풀죠. 별도 없잖아요. 별도. 이런 것들. 여기 자연취락 여기 있죠. 그래서 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것 없는 거 골라라. 조례는 고려하지 말고. 이거 벌써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나올 때가 또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연취락지구면 4층 이하를 지을 수 있다 해서 얘를 지을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얘는 조례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험을 낼 때 도시군계획 조례는 고려하지 않고라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안 물어볼 테니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얘를 물어본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얘는 외워줘야 돼요. 자연취락지구 4층 그러니까 5층 넘는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안 되니까요. 단독주택은 당연히 허용하겠죠. 그 다음 1종, 2종 건생 다 된다 이렇게 외우시고 근데 시험에는 1종 건생이라고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산후조리원, 한의원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뭐 1종 건생 우리가 공부 다 했으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돈 1,000원 들고 마을 슈퍼 들렀다가 한 바퀴 삥 돌고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외웠으니까 그걸 풀어서 낼 수 있다고. 2종 건생도 다 되는데 단 2종 건생 중에서도 휴1 달랑한마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실 수소는 뺀 나머지는 된다. 휴1 달랑한마 제외한. 그 다음에 외울 때 동식물 관리시설이잖아요. 동물들 운동시설이 운동시켜서 동물들을 운동시켜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요. 그 삐딱한 놈 교정하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방발이 방송통신 발전시설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래서 단독주택 허용합니다.
일정 다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이정 중에 안 되는 게 뭘까요? 자막 처리 쫙 되죠. 휴일 단란함만 제외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운동시켜서 어디에 집어넣고 창고에 삐딱한 놈 교정하고 방발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죠.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독되죠. 이 동식물로 아닌 시들이거든. 운동시들, 일정 건생. 일반 음식이면 시행령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자, 여기 나오죠. 일반 음식점 제외하고 이렇게. 문제 아시겠어요? 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력이 축적이 돼야 되겠죠. 이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것. 자연취락지구 대박인 땅이에요. 농수산물 공판장부터 시작해서 수련시설, 노이자시설 다 설치할 수 있어. 조례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숙박시설도 돼요. 관광단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하시다가 어차피 합격할 거니까 우리 합격단 여러분들은 다 합격합니다. 그렇게 자신감 가지셔야 되는데 자연취락지구에 딱 나왔다.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용도 지구 안에 건축 제한인데 여기도 별이 돼. 별. 별은 내 가슴에. 용도 지구별 행위자는 전부 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하도록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고도지구 있죠.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따로 높이 제한하는 조례를 안 만들어요. 고도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나면 높이가 자동으로 정해지거든요. 그 정해진 높이를 초과하지 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해요. 자동으로. 조례 따로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에서 아까 4층 이하 지을 수 있다 직접 정해보고 있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개특법 적용을 하거든요. 집단취락지구는.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는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짜는데 그건 잘 안 나와요. 너무 길어서. 제가 얘기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 도시군, 이렇게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자, 얘도 보호지구 도시군 계획 조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를 따로 짜는 게 아니고 고도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행위 제한. 그래서 한번 틀렸고 다 조례. 이 5번 지문 봐야 되겠네. 5번 지문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요 놈은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용도 지역이 뭐든 용도 지구가 뭐이든 얘는 용도 지역 지구 안에 건축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요놈 설치할 때는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시설이잖아. 용도 지역이 심지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고도지구가 경관지구 뭘로 지정됐든 얘는 규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도시군 계획 시설은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오늘 다 잊어먹어도 얘만 딱 기억해 놓으면 밥값을 한 거예요. 밥값을. 자, 그 다음에 가장 행위 제한 바르게 된 것 모두 몇 개냐? 야, 이런 건요 바르게 된 것은이라고 하고 모두 몇 개냐? 꼭 이걸 체크해서 봐야 돼요. 방제지구 안에 높이 재난을 위한 막기 위한 제한은 건축법이 아니고 도시군계획 조례. 그게 틀렸지. 특정 용도 제한지구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경관지구 얘도 도시군관리계획 고도지구지. 틀렸죠. 맞는 게 니은이고 일단 집단취락지구 조례가 아니고 개특법. 개특법 뭘 줄인 걸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합니다. 얘도 틀렸죠. 중요시설을 보호주고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다. 두 개. 정답은 2번. 자, 이제 이번 여름 시험에서는 용도 지구에 관한 문제를 낼 때 요 행위 제한 있죠, 여러분. 요런 스타일 말이에요. 행위 제한을 묻는 문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용도 지구 꼭 하나 나오잖아요. 개념, 종류 묻는 건 지난해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별 행위 제한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용도 구역인데 여기도 별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이건 2회차 문제는 1회차보다 문제가 훨씬 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옳은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5년이면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그래서 5년에서 20년 20년 이내야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 5년, 20년. 이게 빠졌죠. 5년. 틀렸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가지고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 상실다.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입으로 떠들어 쉬어야 돼요. 다 틀렸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까지 배워야 되는 거네요. 정답은 3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또 틀렸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여러분 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이다라고 하면 복유수면 바다를 대상으로 그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정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바다의 왕자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이 정도 레벨이요. 여러분 용도구역에서 65점, 70점 레벨, 75점 이 넘어가기 위한 레벨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2주차 문제가 제가 수업은 국토법을 4주 만에 끝내는데 3주에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엔 힘들지만 레벨이 여러분들 못 따라가면 참고 한 바퀴만 돌면 합격단에서 엄청나게 도움된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에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세상에 정말 빛나는 그런 역사는 끊임없이 도전과 응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 힘들고 좌절되고 점수가 안 나오고 잊어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합격한다는 자신감 가지면 여러분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고 자격증 딸 수 있고 공인중개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명작공법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문제 허투루 그냥 막 성의 없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출제된 걸 다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최대한 시험장 가서 문제 다 풀고 고득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손잡고 같이 다 함께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